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GM 군산공장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찾고 찾았던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GM 폐쇄, 군산시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전체에 혹독한 시련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끝까지 잘 갈까 이런 걱정 어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봄 소식 같은 GM 군산 공장 매각, 여기에 담긴 희망과 기대, 그리고 우려와 걱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할 텐데요. 이 GM 군산 공장 매각과 관련해서 아직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거래이고 또 기업 간의 고급 영업 비밀에 속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해당 기업이 밝히지 않는 이상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적당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행정에서 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접시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전라북도 유이스 국장께서 더욱 그러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고 다 꽁꽁 숨기신 건 아니겠죠? 예, 도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좀 고려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JTB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 요약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해 5월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MS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이 공장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MS그룹 등 자동차 부품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한국-GM과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한 거래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MS그룹 계열사인 명신은 1,130억 원에 군산공장을 매입하고 오는 6월 28일을 취득 예정일자로 공시했습니다. MS그룹은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인 MS오토텍 등 자동차 부품회사 6개를 갖고 있습니다. MS그룹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내후년부터 연간 5만 대씩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 오는 2025년에는 15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일단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차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완성차 브랜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 고용 900여 명을 비롯해 3,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고 국내외 미래 첨단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실직의 아픔을 겪은 근로자들도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직원들 먼저 이렇게 채용한다는 말이 돌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은 거고. GM 군산 공장이 있는 국가산단 인근 배후 도시인 오시도동 주민들은 재가동 소식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기는 참 너무 어려웠어요. 예. 이제도 희망적으로 소식 들으니까요. 그동안 고생하는 만큼 보다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주도 많이 한다니까 제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군산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GM 군산 공장의 재가동 소식이 잔뜩 움츠렸던 지역 경제에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뉴스에 나왔던 내용 요약해서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추려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멈춰섰던 GM 군산 공장을 MS그룹 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한다는 것이고, 인수한 뒤에 그곳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2021년도부터는 5만 대 생산하고 차후에는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부동산 가격까지 포함해서 한 2천억 원 정도 들고요. 그 정도
내용이 소개된 것 같습니다. 저 뉴스 내용에 보면 새 주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직 매각 간다는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죠, 유 국장님? 네, 본계약은 6월에 체결될 예정으로 있고요. 예. 다만 이 본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을 미리 이제 텀시트라고 하는데요. 그 중요한 조건들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한 것이고 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의 권리 보호 측면도 있고 또 이게 또 공시도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도 있고 예. 거의 이제 마지막 정리 작업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뭐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그 본계약하기 전에 계약금 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계약금. 이것도 계약금이 나오고 갔습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이건 그냥 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다라고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무엇보다 반길 분들은 군산에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저기 GM과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현태 회장님 그리고 최연송 교수님 두 분 나와 계신데 소회가 어떠신지 두 분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소회 신 회장님 말씀하실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역 경제에 아주 밝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M 1년 전에 GM 공장 군산 공장이 철수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 협력업체, 그다음에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닥을 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대감을 표명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연성 교수님. 예, 3월 말 현재 군산시 인구가 27만 1,95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7만 명 선을 지키느냐가 군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매달 200~300명씩 인구가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식이 우리 군산 지역에서는 먹구름이 그치고 한 줄기 햇빛이 비치는 이런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기대에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고용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 이제 토지와 건물 매매 계약을 하고 6월 28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900여 명 정도 초창기에 고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021년에 5만 대 정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10만 대 이상으로 계속 이제 증산을 해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 지역에서는 고용이 크게 늘어날 거고 다시 이제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기대감이고 특히 고용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용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뒷부분에 좀 따로 떼서 좀 얘기하죠. 지금 이것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그룹이 명신을 비롯한 MS그룹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MS오토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회사인지 잠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MS오토텍인데요. 경주에 회사가 있다고 하는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MS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고요. 현대차 사장 출신이 90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동차의 골기역에 해당되는 차체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1차 협력 회사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차체,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핫 스탬핑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미국의 유명한 전기 자동차죠. 테슬라에도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예, 이건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본 건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MS오토텍의 매출이 8,900억 정도 됩니다. 당기 순이익은 53억 원, 시가총액은 1,190억 원 정도 되고요. 종업원이 338명, 평균 급여가 한 3,700만 원인 것으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듣고요.
한 가지 더 좀 추가해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좀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나중에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더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예. 며칠 전 지금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이 퓨처 모빌리티가 한국 GM 군산 공장에 생산 시설을 짓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보면 MS 컨소시엄은 MS 오토텍 주도로 구성됐지만 실제 자본은 이 퓨처 모빌리티가 주로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의 진위 여부는 저도 사실 잘 알 수가 없는데요. 혹시 유이수 국장께서 이 중국 자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업 내부적인 부분이고 특히 자본 구성 부분은 좀 별도로 봤는데 저희가 이 언론 보도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이 공장 가동을 위해서 이 회사에서 OEM 방식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차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ODM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OEM 방식은 뭐냐면 설계 같은 것들을 다 그쪽에서 그 주문자 측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제작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ODM은 이쪽에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이쪽에서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납품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회사는 그 OEM에서 ODM으로 가고 또 품종도 이게 처음에 5만 대 정도는 한 품종으로 갔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품종 생산 체제로 가겠다. 그래서 15만 대까지 확산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언론 내용하고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중국 자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데요. 예,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게 6월 말까지 본계약 도장을 찍고 또 잔금도 치르고 또 나중에 1, 2년 후에 공장이 재가동되기까지 과연 성사가 잘 될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권태웅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산업은행이 이제 지급 보증을 섰더라고요. 아, 산업은행이요? 네네. 예. 근데 아마 산업은행이 지급 보증을 선 배경이 무엇일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그 전라북도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이 GM 군산 공장을 매각해서 이걸 활용할 방안에 집중해 오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그 산업은행이 아마 산업부의 어떤 정책 의지 여기에 근거해서 지급 보증을 선 게 아닌가. 이제 여기까지 놓고 보면 6월달 매각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실적으로. 예. 근데 이제 6월달 매각이 이루어질 때 MS 그룹이 이제 어떠한 사업 구상을 밝힐 건지 아마 그러한 내용들을 좀 봐야 여러 가지 예측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본 규모나 이 수익 규모로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인데 실제로 MS 오토텍이 이 사업의 몸통인지 아니면 다른 자본이 뒤에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의 산업 전망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입장에서 어떤 게 지역에 좀 가장 도움이 될 건지 이런 문제를 좀 잘 구상을 해서 기존의 GM처럼 또 현대중공업이 조선수처럼 이웃 논리 때문에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산업은행이 적어도 지급 보증을 섰다는 것까지 보면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까지는 틀림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것이죠. 네, 다른 그렇습니다. 분들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매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이미 예. 공시를 했고, 예. 그다음에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삼켰다 이런 그렇더군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GM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의 일부지만 그걸 사들였다라는 게
그 MS 그룹 입장에서는 한 단계 도약하는 모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 이럴 때에 이제 과연 이 뒷돈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새만금에 만들어 놔놓고 중국 기업들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중국 자본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 식품 관련된 업체 한 군데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업체 하나 와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발전소 하나 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인데 그래서 이제 새만금을 뭘로 채울 것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이제 외자 유치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전라북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의 자본력과 기술력,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으로 중국이 최고 선두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 한국보다는 한 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자동차에 앞서 있는 기술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새만금이나 군산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또 이면이 뭐 있는지 모르지만은 외형을 봐서는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좀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와 근 30년을 동고동락한 업체입니다. 예. 현대 기아차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은 업체인데 예. 이분들이 완성차 업계에 뛰어든다. 그러면 현대도 아이오닉 같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전기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경쟁 관계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현대차에서 어떤 양해가 그동안에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건 사실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하지만은 이 선까지 온 것, 그 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MS그룹에서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현대자동차와도 우호적인 관계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전기차, 위탁 생산 이 두 가지는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면 위탁 생산이라는 건 이제 어느 회사의 브랜드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니까 동이오토가 우리한테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이오토처럼 현대차 브랜드를 가지고서 위탁 생산하는 방식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지금 또 이제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은 중국의 퓨처 모빌리티 비롯해서 또 딴 데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지금 이제 여기에 MS의 이제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지금 폭스바겐 비롯해서 세계적인 회사들과 접촉 중에 있고 그 중에 중국도 있다.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에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가 됐든지 지금 입장에서는 기업이 확실하게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 교수님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지금 MS그룹이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행태가 물론 현대자동차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하청업체들에 대해서 사실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탈적 행위를 보여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청업체가 나와 어깨를 나란히 그 회사로 크려고 하는데 그걸 현대차가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이건 상식적으로 솔직히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하고는 상당히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그룹의 자회사가 이제 한 5개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2개가 하나는 브라질에 있고 하나는 인도에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고 인도에 있는 MSI와 MSB라고 하는 2개 회사가 이제 해외에 있는데 이 회사들은 현대자동차가 브라질과 인도에 공장을 지을 때 같이 따라 나가서 거기서 설립된 거예요. 그만큼 이 기업 입장에서는 현대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대차는 자기들 전기차 브랜드가 또 있고 아마 뭐 나름대로 서로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를 달리해서 선의의 경쟁 관계로 가고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좀 잘 되다가 혹시 또 다시 이게 가라앉으면 뭐 군사는 더욱더 치명타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예. 신 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면은 자동차 업종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는 GM 군산 공장 규모라면은 최소한
한 15만 대에서 20만 대 수준이 생산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수업체가 밝힌 내용으로 본다면은 5만 대, 앞으로 몇 년 후에 가서 한 15만 대까지 생산하겠다는 정도까지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5만 대에서 15만 대 수준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을라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만 대 이상 생산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5만 대 거의 뭐 한 10만 대 수준 이상은 생산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10만 대 하는 수준은 사실은 전기차가 아닌 우리 내연기관의 차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고 이것이 전기차로 갔을 때 가격 구조라든지 앞으로 전기차의 그 소비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하는 것은 아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은 생산 규모가 조금 생각보다 좀 적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량을 혹시 공개한 건 아닐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회사에서 이 언제 가동 시점이 되느냐, 정상 가동 시점이 되느냐기 때문에 초기 생산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게 5만 대고 25년도부터는 15만 대 규모에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 플랫폼을 갖추고 생산하는 양은 그거하고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OEM 생산량이 2025년도까지는 15만 대가 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또 추가되는 부분까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1년 그러니까 가장 최초 생산 시점이 5만 대, 그 다음에는 바로 25년부터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물량의 생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만 대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GM 공장 규모가요 한 40만 평 정도 되는 데다가 이 생산 그 가동 능력이 연간 한 27만 대 분량 정도 되는 그 규모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공장을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그 매각하고 있고 운영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동안 이제 이 매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의문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자본 규모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매우 공격적인 투자예요. 그리고 5만 대, 15만 대 밝히고 있지만 GM 군산 공장 정도를 매각해서 수익을 내려면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들을 여쭤보니까 대략 15만 대 정도는 생산을 해야 기본적인 어떤 수익을 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5만 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GM 군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어떤 최소 정도의 규모,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목표로서 제시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사실 이런 기업들이 그 GM 라인들을 인수할 경우에 이게 정말 치밀한 준비 없이 인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15만 대라고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GM 군산공장 규모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불가피한 어떤 기준선 또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한 어떤 준비들을 해왔다라는 어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서 아마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확인해봐야 이 현실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언급하고 다음 좀 소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윤성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던 대목인데 이 기업의 간의 이 경쟁은 사실 정글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가능하리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잘 짐작은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현대가 이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을 텐데 그런 걱정이 솔직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좋을까요? 지금 이제 현대가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광주형 일자리 만들 때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그 고임금 문제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대차가 그래서 탈출구를 삼고 있는 게 이제 서산에 있는 동해오토 이런 건데 아까 지금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 현대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저임금 위탁
생산을 해서 기업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건 조금 좀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 그런 모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꾸로 이제 현대차하고 오히려 더 협조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해서 현대에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경쟁도 있지만은요. 굉장히 협조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태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뭐 MS그룹이 주인이 되든 그 뒤에 현대가 숨어 있건 또 중국 자본이 들어오건 간에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되고 또 고용이 활성화되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가장 뭐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인 시민들 예. 정서는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대와의 관계 문제는 안 그래도 이제 MS가 여기를 매각한다고 나왔을 때 실제 배후에 현대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최근에 그 현대차 노조의 전 지회장 두 사람이 제명 조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현대차 노조와 현대차 이 사측 간에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불씨로 예. 현재 살아 있고 예. 향후에 이제 거기서 이제 광주에서 35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건데 대략 35만 대의 기준이 기존의 그 현대차가 투자해 놓은 금액이 회수되는 기준선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이런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사 간의 치열한 갈등 상황이 될 이런 상황들을 현대가 배후에 서서 사실 이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관계할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굉장히 현재 갈등도 굉장히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보면 MS그룹 쪽에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자기 전망들을 가지고 굉장히 그 공격적인 어쨌든 그 경영을 하는 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짚어볼 문제는 이 고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고 계실 분들이 이 GM에서 일하고 있거나 또 일했거나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송하진 지사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는데 잠깐 같이 볼까요? 예. 아마 기자간담회에서 그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지역 실증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는 걱정 말라는 답을 받았다. MS그룹 측으로부터 그렇게 답을 받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유희숙 부장님 확인됩니까? 저 발언의 이 뜻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이 GM 측으로부터도 지금 현재 이제 남아있는 인력을 본사에서 흡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MS 그룹에서는 나중에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박한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임금 협상형 일자리 모형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 우리 근로자가 기술이 있고 일을 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월급이라는 것은 당연히 높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 제기될 때에는 그 책임을 또 같이 나누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도 양 기업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좀 더 이 계약과는 별도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데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MS그룹 측에서도 GM 근로자들 못 받아들일 이유 없습니다. 예, 네.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예, 뜻이군요. 예. 예. 거기에는 지금 GM 근로자가 원래 한 12,000명 정도 됐는데 우리 협력업체 근로자를 가셔서 GM 직접 고용 하시는 분만 따지면 1,100명 정도는 희망퇴직하시고 또 301명이 지금 무급휴직자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환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고용 승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거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 고용 승계라는 표현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용 승계가 될 수 없는 게요. 지금 현재 그 MS 그룹에서 GM
인수한 것은 GM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고 GM의 토지와 건물을 인수한 것이거든요. 그 인수 조건에는 지금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의 인력은 그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고용승계라고 하는 건 그 일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그 회사가 넘어가니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 자체도 아니고요. 군산 공장에 근무했던 분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 그 부평과 창원으로 그대로 이직 그대로 전환 배치 전환 배치가 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군산에서 그 퇴직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고 하면서 힘들게 살아오고 계세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300~400여 분 정도, 301명이라고 합니다. 예. 한 명 정도는 무급휴직. 무급휴직 정도로 원래는 뭐 200여만 원 이상 받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100여만 원 정도 받으면서 지금 1년 가까이 버티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GM에서 밝힌 바로는 이분들은 무급휴직 상태인데 다시 이제 GM이 정상 가동되면은 다시 이제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평으로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고용승계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군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앞에 계시는 우리 이제 신현대 회장님께서도 기업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상당히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군산이 장점이 뭐냐면은 자동차 업계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부 지금 이제 실직 상태로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또 특히 비정규직들은 GM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못 받고 떨어져 나온 분들이 계시고 협력에 계셨던 분들은 또 떨어져 나와 계시고 이분들이 이번에 최대한으로 많이 MS에서 좀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의 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름하여 투자 촉진형 일자리다 이렇게 부르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하고의 차별성들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그런 식으로 투자 촉진형 상생 일자리 모델이다 해서 전라북도 일자리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 교수님 말씀한 것을 분석해 보면 무급휴직으로 지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올해에 대부분 다 부평 공장이나 창원 공장으로 배치가 되기가 십상이고 지금 현재도 GM 소속이거든요. 십상이고 또 뭐 GM 공장이나 또 협력업체에서 일하셨던 수많은 근로자들, 실직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숙련도가 있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MS에서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근로자들이다. 자연스럽게 재취업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도에서 좀 우리 국장님이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태훈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고용승계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고용승계라고 하면 누가 대상이냐? 의무적인 승계라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대상이냐? 그러면 누구나 사실 빨리 일자리를 얻고 싶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무급휴직자 분들 같은 경우에 1년 이내에 부평 공장에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군산에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건의 문제죠.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조건이 보장이 되면 군산에서 살면서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지난번에 희망퇴직 하신 분들은 이제 희망퇴직금이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아마 희망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노동 조건이 보장이 된다면 그 새로 일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조건이겠지만 이건 뭐 여러 단계니까 이건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 해고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 8명 정도가 지금도 복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의 퇴직자들, 그리고 GM에서 이제 희망퇴직했지만 아직 군산에 계신 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GM 그 사태와 관련해서 전부 사실은 일자리에 지금 문제가 생긴 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고용승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이제 지사님께서도 고용승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고용승계 그것은 의무적인 아니고요. 승계라는 뜻은 아니고요. 걱정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선의의 뭐 이제 그런 언질 정도겠죠. 근데 실제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채용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정말 가장 좀 처지가 급한 사람들, 좀 이런 분들, 특히 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좀 채용될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좀 살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참 조심스러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그 승계 부분은 그 말씀하셨듯이 무급 휴직자로서 지금 현재 GM에 소속돼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그 부분은 GM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내에 전환 배치 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거리가 걱정을 안 해도 좀 되고 또 나름대로 또 별도 논의가 이루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희망 퇴직하신 분들 또 협력업체에 또 소속되셨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논의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일자리형으로 가면서 그분들을 최대한 구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예, 기업에서도 기왕이면 숙련된 노동을 쓰는 게 좋으니까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조금 전에 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 군산에서 있기를 원한다고 권은희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어쨌든 그 군산에 가능하면 군산에서 기왕 이제 집도 있고 여기 아이들 학교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군산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급휴직자들 중에 이를테면 GM 입장에서도 이번에 MS 오토텍에 이제 그러한 만약 얘기가 있었다면 그건 사실은 이제 GM 내부의 여러 이제 그 인력 수급 상황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마 얘기가 오고 간 내용이 아닐까. 그럴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이제 그 문제들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용 승계든 아니면 뭐 재고용을 하든 표현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가장 목표는 지금 쉬고 있는 취직자들, 실업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고 그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고용승계다 아니면 뭐 재첩이다 하든 어떤 표현을 하든 간에 인수기업이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을 가지고 전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적게 보는 쪽에서는 뭐 한 500명에서 한 7, 800명, 뭐 한 1000명까지도 보는데 어쨌든 500명에서 1000명 사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GM에서 간둔 직원들, 아까 그 휴직한 직원들은 뭐 GM의 봉급 수준을 받겠다는 의사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취업해가지고 근무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협력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업체에서 인원을 어떻게 채용할 거냐 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협력업체로 인원을 많이 해가지고 그 1000명이 아니고 2000명, 30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하느냐 하는데 한번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업체가 인수를 해가지고 500명이든 700명이든 사람을 쓴다고 할 때 과연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GM의 그 간둔 직원들을 쓸 건지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 협력업체에서는 인원을 줄일 대로 줄이고 핵심 인원만 지금 데리고 있는데 이 인원들을 그쪽으로 흡수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들이 뭔가 좀 특별한 특장점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 어느 조직이든 보면은 핵심 말하면 인원이 있고 우수 인력이죠. 이 우수 인력들은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직장에 갖다 놔도 거기 적응을 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차라리 GM의 그 인원들보다는 이 협력업체에 있는 우수한 핵심 인력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다음 소주제를 좀 협력업체 얘기를 좀 옮겨가려고 했는데요. MS 컨소시엄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른바 간접 고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고 한다면 MS 측과 이 협력업체 간에 이제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여기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고 협력업체들은 그동안 내연기관 쪽에 주로 협력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대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궁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전기차나 아니면 뭐 수소차를 얘기하는데 자동차의 대부분 부품은 그 내연이든 전기차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엔진과 연관되는 거기에 조립을 하고 하는 연관된 부품들이 배터리로 바꿔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타 문제들은 전부가 그대로 전기차든 내연차든 똑같은 부품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인근에 있는 또 익산 쪽에 있는 그런 협력업체들은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대부분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차체 위주의 부품들을 많이 생산을 해왔습니다. 예. 이 차체라는 그것은 전기차가 되든 수소차가 되든 내연차가 되든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의 그 주 생산 품목들은 쓰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예. 한 가지 또 조금 그 생각이 드는 것은요. 그 MS 측도 그동안 이제 경주에 회사가 있는데 거래를 해왔던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뢰도 쌓았고 이런 것들과 거래를 그냥 끊어버릴 수는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것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이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선 객관적으로 볼 때 거리상으로 그쪽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군산에 거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비용도 것이 많이 들고요. 현실입니다. 예. 또 두 번째, 그 인수업체의 협력업체들을 잘은 모르지만은 현재 MS가 생산하고 있는 물량 정도의 캐파를 가진 협력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자기네들이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차를 생산하겠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자기네 협력업체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만서도 거기에서 생산하던 부품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에 나온 김에 저들 협력업체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일른 것 같습니다만은 어차피 새로운 업체가 올 때 중앙 정부가 되든 지방 정부가 되든 어떤 기관이든 상당한 양의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아니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게. 인수하는 예. 기업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력업체를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해보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가서 이수 국장이 좀 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현 그 기업 인수 기업한테 이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방점을 찍는 것은 물론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랜트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지만 OEM 방식에서 ODM 방식으로 차체 생산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만이 사실은 주변의 협력업체하고 진짜 동반자 관계를 형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빠른 시간 내에 그 기술력을 늘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그 완성차를 생산하는 그 업체는 단독 기술 개발이만으로는 안 되고요. 주변의 협력업체랑 같이 동반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인수하고 그 절차가 하고 정상 가동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업체와 이 인수 기업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연구개발 그 프로젝트를 같이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부 정책화해서 이 R&D부터 나중에 이제 이 플랫폼 구체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그 얘기도 다시 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미래형 자동차를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2,300억 정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그거 예타 면제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회사가 테슬라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의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납품하게 된 거는 기술력 때문이에요.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핫스탬프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가 이제 뭔가 부품을 하나 만들 때에 단단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원 소재부터가 단단하고 가벼운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 단단한 걸 눌러서 또 단단한 부품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한 부품을 가지고 중간에 열 처리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에 MS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예타 면제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 요거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 경량화예요. 상당한 예산을 경량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MS에서 최종적으로 생산 자체는 2021년부터 시작하더라도 올 가을부터는 이제 여기에 인력들이 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R&D하고 협력업체들과의 부품 지금 생산을 위해서 R&D 하는 거는 올 가을부터 빠르면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충분히 지원할 자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현태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사업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우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군산에 있는 부품 업체들은 어떤 GM이라는 글로벌 회사하고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정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모델이 될지는 몰라도 처음 스타트에서는 외국에서 모델을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 업체들이 개발할 게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이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부품들 중에서 상당히 운반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물류비가 들어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되는 부품들이 필히 나옵니다. 단지 그 생산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개발비 대비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뒤로 미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나 도시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해 가지고 인수기업이 개발비를 쓰지 않고 우리가 개발비를 줄게. 대신에 이 개발은 우리 있는 업체들 중에서 어느 업체들이 묶여지면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찾아 가지고 이 자금을 100% 인수업체에 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컨소시엄을 이룬 업체에 이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라 하고 묶어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앞서 걱정한 대로 자기네 전임 거래처를 그대로 데려온다든지 현대 업체를 온다든지 외지 업체를 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업체들로 묶여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지금 협력 업체에서 핵심 인력들을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 2년 후에 양산에 들어간다 할 때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뭐 연말이고 이제 본계약이 되면은 일부 부품들은 개발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발에 우리 핵심 인력들, 각 그 협력업체들이 데리고 있는 핵심 인력들이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한다면 맞바로 일감과 연결이 되고 2년 후에 개발이 끝나가지고 양산이 들어간다면 맞바로 양산 생산과 결부가 되어서 우리 중소협력업체들이 정말 일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의 세밀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고의 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전라북도에서 예타 면제를 받은 그 계획 안에 그런 그 협력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래 정부 과제들은
수요는 대기업에서 받지만 예. R&D 지원은 중소기업 위주로, 중소 예. 중견기업 위주로. 물론 근데 조건이 그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예, 조건이 예. 붙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예. 이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권대중 형제님께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서 한 말씀 듣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고용 승계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1차 밴드로서 지금 평균 연봉이 한 3,700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예.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가 연봉 한 3,500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좀 보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쪽의 그 사업계 간에 구체적으로 좀 예측할 수 있도록 표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완성차 자기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1차 브랜드로서 사실 2차 하청업체들에 대한 구상도 저는 일정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들을 데려오진 못합니다. 어차피 여기 와서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더 데려와서 여기서 독자적으로 하청 구조를 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좀 하청 업체들이 실제 같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여러 그런 의사 표시가 도를 중심으로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께도 마무리 말씀 기회 드려야 할 텐데 시간은 30초씩만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예. 예. 지금 제 군산에 지금 이 이외에도 한 2개 업체 정도가 더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군산이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의 메카로 거듭나서 어려웠던 전북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신현태 회장님.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군산형 일자리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으로 볼 때 굳이 GM의 인수 업체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2, 제3의 자동차 업체가 되든 아니면 조선 업체가 되든 아니면 뭐 태양광 업체, 풍력 업체가 되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2, 제3의 말하면 군산형 일자리라 할까 어쨌든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더 나아가서 농생명 분야 아니면 뭐 특장차 분야 여러 분야의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이수 국장님. GM 공장이 폐쇄가 됐을 때 물론 가장 어려웠던 분들은 우리 소상공인 또 우리 기업체 협력업체 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사실은 그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면서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도 쫓아다니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주십시오. 그냥 분공장 형태 생산 라인만 가동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R&D도 하고 마케팅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녔고 가장 적합한 기업이 일단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픔을 같이 감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만 앞으로도 기업을 하는 환경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응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조선소를 지을 때 군산이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반대로 조선소가 그리고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기업은 일부의 또 몇몇 사람들의 소유일지 모르지만 기업은 많은 사람들의 삶과 현실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의 이 지적 재산권만 강조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은 도외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MS 컨소시엄 정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